자,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1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넣고 스케일을 줬었습니다. 자, 3배. 그러면 3배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분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기억나시죠? 그 다음 도면을 키우고, 그 다음에 LT 스케일, 즉 선종류 축척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보자면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40배 1대 40입니다. 자, 레이어에서 제가 중심선을 가져올 겁니다. 영어 썼어요. 그죠? 센터의 약자죠? 제가 왜 영어를 쓸까요? 한영키를 누르는 게 귀찮아서. 한영키를 누르고 한글을 쓰는 동안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세 글자 영문을 많이 써요. 디테일하게 안 쓰고 앞에 세 글자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엔터, 그 다음에 로드. 많은 분들이 센터를 쓰세요. 근데 이 센터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 쓰냐면, 여기 보면 ACAD ISO 여기 04 W100번이요. 요게 대시 도트죠. 1.3선입니다. 자, 05번은 점 2개 들어가 있죠. 2.3선. 06번은 점이 몇 개 들어가 있나요? 3개 들어가 있죠. 3.3선. 근데 중요한 건 3.3선은 안 써요. 2.3선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가상선이요. 가상선. 실제로는 없지만 앞으로 여기 있을 거예요.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2.3선의 역할이에요. 얘가 중심선입니다. 얘가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많이 써요, 저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상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라인을 그려보죠. 선택하고 중심선. 근데 이걸 출력하면 실선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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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중심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LT 스케일이었습니다. LT 스케일 얼마? 축척만큼. 자, 축척만큼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LT 스케일 값을 줄 때 얼마를 주라고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가 적당합니다. 자, 40의 2, 40의 절반. 그러면 약간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제가 도면 꾸리는 구성을.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작업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많이 작업합니다. 골뱅이 420,297 스케일. 자, 1대 50. 자, 1대 50 도면입니다. 이 50 도면을 40 도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걸 많이 해요. 실제로 도면이 오잖아요. 그러면 A2나 A1의 도면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거 축척 맞춰서 도면 좀 바꾸자. 이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를 얘로 바꿔야 되잖아요. 축척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도면 축척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얘는 옆에다 냅두고, 자, 렉탱글 10,10. 자, 스케일, 아니 치수부터 넣고요. 자, 스케일
3배. 제가 3배 키웠습니다. 그죠? 얘를 17로 맞추고 싶어요. 이건 축척 계산이 안 돼요. 그죠? 뭐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건 축척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자, 스케일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로테이트랑 똑같이 카피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현재 길이 얼마예요? 30이요. 내가 바꾸고자 할 길이는 18이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치수 바뀐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 자, 카피, 그 다음 레퍼런스 18을 30으로. 그럼 어떤가요? 복사하면서 레퍼런스까지 커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요.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을 여기 있는 사각형과 크기를 똑같게 맞추고 싶어요. 크기를 똑같게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18이라는 크기가 30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몇 배를 해야지만 될까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 기억나실걸요? 1대 x 기억나시나요? 공식해서 자 이렇게 그러면 30은 18x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해서 배율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시키는 거예요. 캐드한테 시키는 거예요. 원래 치수는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럼 네가 배율을 좀 계산해봐. 이게 레퍼런스의 정의입니다. 자, 레퍼런스 스케일. 자, 레퍼런스 18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3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배율 값을 누가 계산해요? 캐드가 계산해서 적용해 주는 거죠. 이게 레퍼런스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응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배율입니다. 배율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배율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율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배율이 40인데 이거 50으로 바꾸고 싶어. 크기 똑같아진 거 보이시나요? 배율로도 얼마든지 그 크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어저께 했던 걸 한번 다시 끄집어낼 건데요. 자, 다운로드 폴더 아니 인서트 탭에 여기 인서트 탭에 어태치 로테이트 명령어 할 때 썼죠? 자, 다운로드. 자, 오픈. 들어옵니다.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스크린을 통해서 크기를 지정한답니다. 자, 오케이. 자, 인서트 포지션, 인설션 포지션입니다. 삽입점이죠. 0,0.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림의 크기가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4예요. 종이의 비율이 1대 1.4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루트 2라는 비율이 있다라고 했죠. 1.4142 맞나요? 루트 2가? 자, 여기다가 210으로 줬습니다. 위드가 1이니까 210이 A4 사이즈겠군요. 자, 그러면 A4 사이즈로 이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러드려 보시죠. 제가 몇 가지 변수들을 적어 놨습니다. 먼저 메뉴바요. 이 위에 메뉴를 불러드리는 명령어가 메뉴바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다가 메뉴바라고 쓸 겁니다. 이런 걸 변수라고 해요. 지금 0이죠. 그래서 메뉴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메뉴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1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이 위에 메뉴바 나온 거 보이시나요?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포맷, 툴, 드로잉, 디멘전, 모디파이, 파라메틱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이틀이 두 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요 위에가 메뉴바입니다. 메뉴바를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메뉴바를 0으로 놓으면, 이렇게 0으로 놓으면 메뉴바가 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그 설치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쓰기를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메뉴바를 띄워놓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 주말반에 그 선생님이 메뉴바를 꼭 띄워놓으세요. 저는 메뉴바 없애거든요. 근데 그분 영향으로 수업 듣는 분들이 메뉴바를 띄워놓으세요. 메뉴바를 지우셔도 좋고 혹은 보고 계셔도 좋아요. 근데 없애는 방법은 메뉴바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세이브나 뭐 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 뜨죠. 근데 간혹 이 대화 상자가 안 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버그처럼, 그러니까 에러 난 것처럼 간혹 얘가 안 떠요. 이거 대화 상자 명령어가 뭐냐면 요거예요. 파일 dia, 파일 다이알로그의 약자입니다. 자, 파일 dia 값이 1입니다. 파일 다이알로그의 약자예요. 이 값을 0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뉴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가 안 떠요. 그리고 대신에 커맨드 라인에 여기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요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버립니다. 세이브라는 명령을 쓰잖아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안 뜨고 어떤 포맷으로 저장할까요? 이렇게 떠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저장하려고 했는데 혹은 새로운 파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대화 상자가 안 떠요.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파일 다이알로그, 이 값을 1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라는 명령어는 오토캐드의 모든 환경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오토캐드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인데 몇 가지를 좀 미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옵션이라는 명령어 실행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게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마우스 이 바탕화면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 나옵니다. 얘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그 중에 여기 파일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파일들의 위치, 오토데스크,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쓸 때 필요한 파일들의 위치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요.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자동 저장 위치요. 캐드를 띄워놓고 쓰고 있으면 자동 저장돼요. 알아서 저장됩니다. 근데 어디 저장돼요? 여기요.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에 app 데이터에 로컬에 템프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 지우면 안 되고 이름 바꾸기 해도 안 돼요. 자, F2 선택하고 F2 키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F2 키는 윈도우에서 F2 키는 이름 바꾸기입니다. 선택하고 F2 키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요 경로를 내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파일 탐색기를 띄우시면 돼요.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봤습니다. 파일 탐색기 띄우는 방법은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됩니다. 좀 쉬운 방법으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2키를 한 번만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바로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옆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선택이 돼요. 지우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app 데이터로 쭉 들어옵니다. 템플릿 파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이상한 게 많이 들어있네. 자, 그 중에 누구를 찾냐면 여기 SV 달러 보이시나요? 얘가 자동 저장입니다. 얘가 자동 저장이에요. 이거 날짜 순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날짜에 가장 최신. 날짜별로 보세요. 날짜별로. 여기 수정 날짜를 눌러버리면, 여기 수정 날짜를 누르면 가장 최신 버전이 이렇게, 가장 최근에 수정했던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SV 달러 보이시죠? 이 파일이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요? 자, 선택하고 F2키 누르고 요 SV 달러라는 이름을 DWG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CAD 파일로 바로 오픈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요거 바로 앞전에 저장한 게 이겁니다. 요 SV 달러 앞전에 저장한 게 얘예요. 파일명이 똑같죠? 파일명이 똑같은데 하나는 SV 달러고 하나는 BAK잖아요. SV 달러를 저장하면 BAK로 바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자동 저장이 들어가요. SV 달러라는 이름으로 자동 저장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보면은 다시 CAD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오픈 앤 세이브 탭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가 있습니다. 몇 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여기 자동 저장이 있어요. 10분에 한 번 자동 저장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크리에이트 백업 카피, 백업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처음에 SV 달러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SV 달러를 저장해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있던 SV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거, 새로 SV 달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던 거는, 맞아요, 얘가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SV 달러를 이름 바꾸기 위해서 BAK란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BAK는 무슨 얘기예요? 20분 전에 저장된 파일. SV 달러는 10분 전에 저장된 파일.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SV 달러가 없고 BAK만 있어요. 그럼 20분 전에 저장된 파일을 내가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걸려 있어요. 이중 걸려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잘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오픈 앤 세이브로 왔네요. 여기 보시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가? 파일 포맷이요. 2018 버전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전으로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13부터 저장이 되네요. 아래 버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25 버전을 쓰고 있어요. 오토캐드 2025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잖아요. 그럼 더 낮은 버전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카센터 하시던 분이신데 엔진에 뭐 이렇게 가스켓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엔진 출력이 좋아지고 그 뭐라 그러죠? 연료 소모량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스켓을 스캔 떠가지고
캐드를 그려가지고 레이저 커팅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레이저 커팅 회사에서 그 파일을 못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돼요. 그래요?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혹시 버전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이저 커팅 회사에다 전화해서 오토캐드 버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오토캐드 몇 버전이었지? 16버전인가 쓸 때였거든요. 15년도쯤 되는 거, 15년도인가? 한 12년도인가 그래요. 레이저 커팅 회사에다 전화했어요. 캐드 몇 버전 쓰세요? 라고 물어보라고 시켰잖아요. 물어봤는데 12버전 쓴답니다. 오토캐드 12버전이요. 릴리즈 12요. 2012버전 말고 릴리즈 12버전이요. 릴리즈 12버전이면요 96년도 95년도 이때 나온 거예요. 이게 기계잖아요. 레이저 커팅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캐드가 있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은 아직도 옛날, 아주 옛날 버전 캐드를 쓰는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낮춰서 저장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연락 왔어. 선생님 됐어요. 아랫 버전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CNC 장비라 그러죠. 그런 레이저 커팅 같은 장비는 한 번 사면 한 30년 40년 써요. 원체 장비가 고가예요. 그래서 쉽게 장비를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오래 써요. 그때 쓰는 캐드가 아랫 버전인 경우가 많아요. 아랫 버전으로 자동 저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오토매틱 세이브 하는 거고, 자, 넘어갑시다. 오픈 앤 세이브고, 여기 디스플레이는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 플로드 앤 퍼블리시 넘어가고요. 시스템도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시스템 큰 문제 없고요. 자, 유저 프리페어런스. 간혹 이걸 건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라이트 클릭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를 바꿔버리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 뜨죠. 이거예요. 여기 리핏 커맨드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대화 상자가 안 떠요. 이거 쇼컷 메뉴라든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엔터로 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왼 클릭하고 오른 클릭하면 엔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 상자가 안 떠요. 저는 이 쇼컷 메뉴를 써요. 쇼컷 메뉴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종종 이걸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기서 바꿉니다. 쇼컷 메뉴인 드로잉 에어리아 나오죠? 이거 종종 바꾸시는 분들이 아주 종종 계세요. 그 다음 드래프팅, 여기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있네요. 오스냅 메이커 사이즈, 오스냅 사이즈, 그 다음 어퍼처 사이즈 작은 분들 계세요. 처음에 설치하면 이 오스냅 사이즈하고 어퍼처 사이즈가 3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7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D 모델링, 우리 3D 모델링은 됐고, 여기 셀렉션이요. 요 픽박스 사이즈가 7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픽박스 사이즈 요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나와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쓰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다 바꿔놓고 있거든요. 요 픽박스 사이즈는 7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션 모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논 셀렉션이 있습니다. 논 셀렉션, 논 요 법스가 명사동사란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명사동사예요. 근데 이거 제가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델키가 안 먹어요. 델키가 안 먹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우려면 우리 그냥 델키 쓰잖아요. 이 델키가 안 먹어요. 노운 셀렉션을 꺼버리면. 자, 옵션 노운 셀렉션을 체크해 놔야만 이 델키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간혹 선생님 델키가 안 먹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 노운 셀렉션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use shift to add to selection이죠. 그죠? 얘를 체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하기 선택이 안 됩니다. 이 그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Shift 키를 눌러야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원을 몇 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클릭 선택됐죠? 어떻게 되나요? 클릭이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야 이렇게 더하기 선택이 돼요. 이게 불편한 거죠. 간혹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끄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여기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픽박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 픽박스요. 픽박스가 기본값이 3입니다. 기본값이 3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 적정한 값은 5에서 7입니다. 저는 이거 픽박스를 강의할 때는 7로 놓고 일할 때는 5로 놓고 써요. 강의할 때는 많이 봐야 되니까 좀 크게 쓰는 거고, 일할 때는 크면 불편하니까 작게 놓고 써요. 작아야 5, 크면 7. 근데 이거 3으로 되어 있는 분들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픽박스 명령어 쓰고 값을 확인해 보세요. 요게 픽박스 사이즈예요. 요게 픽박스 사이즈인데 이거 드래그해서 쓰는 것보다 명령어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 탭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보면 컬러 테마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크하고 라이트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라이트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테마가 밝은 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크으로 놓고 쓰시는 게 눈의 피로도가 좀 덜 할 겁니다. 다크으로 놓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스크롤바. 지금 여기 화면에 여기나 이 부분에 스크롤바가 없죠. 스크롤바 당연히 안 쓴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요 아래 컬러요. 컬러하고 폰트인데 폰트는 굳이 손 안 대도 좋고, 컬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2D 모델의 유니폼 백그라운드, 배경색이요. 배경색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배경색을 화이트로 놨습니다. 화이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화이트로 놨더니 색상이 뭐로 바뀌나요? 블랙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컬러 이 7번 색이요. 7번 색이 제가 블랙 앤 화이트라 그랬잖아요. 배경색이 하얀색이니까 검정색. 배경색이 검정색이면 7번은 화이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옵션이요. 옵션에 컬러. 자, 여기 보면 리스토어 복원하기, 리스토어 복원하기, 복원하기 다 복원하기인데 클래식 컬러로 복원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식 컬러로 복원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토어 올 컨텍스트. 그러면 내가 지정한 버전으로, 우리 버전으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다 복원이에요. 복원. 현재 값 복원하기, 다 복원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크로스 헤어요. 크로스 헤어.
크로스 헤어가 뭐예요? 여기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십자가 모양이 하얀색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요, 바꿀 수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유달리 빨강색이 좋더라고요. 자, 빨강색으로 저 바꿨습니다. 자, 크로스 헤어가 빨강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편한 색으로 바꿔보시죠. 빨강색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크로스 헤어 선택하고 그린으로. 눈에 잘 띄는군요. 색깔 바꾼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면 커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작업하기 쉽잖아요. 그죠? 일부러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옵션. 여기 보면 크로스 헤어 사이즈 보이시나요? 기본값은 5입니다. 옛날 오토캐드 있죠? 옛날 고려작 오토캐드는 이거 100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옛날 오토캐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오토캐드는 이 값이 5인 거죠.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놓고 쓰시면 돼요.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얘를 이제 따볼까요? 자, 라인. 심지어 저는 색상도 이렇게 빨강색으로 했어요. 눈에 잘 띄라고. 쓰고 나면 다시 복원시켜 놔주세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것들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 놔야 또 다른 사람들이 쓰겠죠. 자, 어떤가요? 녹색으로 놓고 색상 바꿔놓고 쓰니까 그리기가 조금 더 쉽죠. 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따보시고 모든 값은 다 복원시켜 놓습니다. 네. 자, 여기를 따내고 복원합니다. 자, 지우고 필렛.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저께 했던 내용이죠. 그죠? 선택하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그리고 너무 바짝 붙었다. 라인, 옵셋 5mm, 2.5mm 옵셋, 나머지 필렛이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반지름 10mm를 그리고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름 5mm로 했습니다. 5mm로 했으면 똑같죠. 그리고 라인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건 똑같죠. 자, 여기가 5mm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쓰면 돼요? 2.5mm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2.5mm의 절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 나누기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우고 나머지 필렛, 연장, 트림.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또는 이거를 스케일 주시면 돼요. 2분의 1로. 이해되시나요? 적당히, 이건 적당히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전 조금 더 작게 줬습니다. 얘를 많이 작게 줬어요. 자, 로테이트, 회전하기죠.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레퍼런스. 레퍼런스를 쓸 때는 기준점과 그 반대점을 클릭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점 클릭, 반대점 클릭. 그 다음 0도.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보시면 얼마로 되어 있나요? 크기가 16,950이요. 실측을 나갔더니 16,950이랍니다. 여기 사이즈는요? 몰라요. 근데 실측 나갔더니 얼마라고요? 16,950이라고요.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스케일에 레퍼런스를 써야 됩니다.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로 클릭합니다. 레퍼런스. 우리는 여직 레퍼런스를 쓸 때 숫자를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숫자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제 배웠어요. 점 두 개를 클릭하면 두 점 사이에 거리와 각도가 입력된다는 걸. 그러니까 원점 클릭하고 반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가 얼마가 되라고요? 16,950이 되라고요. 네. 이게 실제 사이즈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가 16,950입니다. 이거 A3에다가 설계를 할 거예요. A3에다가. 참고로 치수는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16,150이네요. 여기는 16,300이네요. 곱하기 16,300입니다. 얘를 A3에다가 그릴 겁니다. A3에다 설계할 거예요. 축척이 얼마일까요?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요령껏 가로 세로가 똑같죠? 그럼 세로만 계산하면 돼요. 16,300 곱하기 2 나누기 297 109 나오네요. 아, A3 100분의 1 도면이구나.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선택하고 컨트롤 1 글로벌 위드를 1로 주고 다시 스케일 몇 배 키우면 돼요? 1대 100이나 1대 120이나 그죠? 지금 109가 나왔잖아요. 1대 100이나 1대 120이나 저는 100이요. 주몰. 자, 이동하기.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선의 두께가 얼마일까요? 1? 얼마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1이라는 건 축척이 1대 1일 때 1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1대 100이죠. 그럼 얘의 굵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출력할 때 얼마로 나와요? 1로 나와요. 자, 참고로 선택하고 컨트롤 1. 자, 글로벌 위드가 얼마로 바뀌어 있나요? 100으로 바뀌어 있죠. 내가 스케일을 했단 말이에요. 100배 스케일을 했단 말이죠. 자동으로 100배가 커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도면 그리는 방법입니다. 도면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자, 스케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이 제일 어려워요. 사용 용법도 많고 쓰기도 많이 쓰고. 자, 그 다음 스트레치요. 내려갔네. 스트레치 늘리기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치를 쓸 때는 주의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 밑에다가. 스트레치는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아니, 두 가지. 첫 번째, 반드시
걸침 선택을 할 것. 반드시 걸침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끝점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끝점 선택 안 하면 스트레치 안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포함 선택, 이거는 걸침 선택. 맞습니까? 자, 스트레치. 자, 포함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건 늘어난 게 아니죠. 다시요. 스트레치 걸침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끝점이 있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안 일어나요.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걸침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끝점 들어가 있죠? 엔터, 시작점, 그 다음 끝점.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는요, 반드시 끝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차 선택을 해야 돼. 걸침 선택을 해야 되고 끝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끝점을 하나만 선택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트레치는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또는 세 개를 해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포함돼 버렸죠. 네, 포함된 건 그냥 이동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서클, 라인.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선택을 하고 나면 요 그립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그립이 만들어지죠. 제가 예전에, 아니 예전도 아니죠, 그죠? 수업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이 그립에는 명령어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쓸 필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립을 클릭하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그립을 클릭하면 제일 첫 번째 스트레치가 들어가요. 두 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를 누르면 회전이 됩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이 되고요. 엔터를 누르면 대칭이 되고요. 마지막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옵니다. 명령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은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졌다 작아졌다. 이 미드 포인트를 누르면 그냥 이동돼요. 스트레치가 아니고 스트레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요,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립 포인트를 눌러서 그냥 스트레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클릭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스트레치를 되돌아옵니다. 이 중에서 스트레치를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 명령을 제일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그립을 없애는 방법은 ESC 키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잘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안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ESC 키 누르고 있는데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냐면 포커스가 바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창 안에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못 빠져나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를 빼셔야 돼요. 이렇게 마우스를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취소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냥 이 상태에 있어도 바로 취소는 돼요. 근데 포커스를 타버리면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포커스가 속성창에 와버리면 얘 취소가 안 돼요. 바로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를 밖으로 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다음요. 이번엔 랭센이요. 랭센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게 랭센입니다. 자, 랭센.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어떻게 길이를 조절할까?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4개입니다. 다이나믹은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토탈은 전체란 뜻이고, 퍼센트, 백분율이죠. 델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증감입니다. 자, 먼저 다이나믹부터요.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래요. 자,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움직이니까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뭐 별거 없죠?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센. 이번엔 토탈이요. 토탈은 아예 선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호도 이렇게 있고요. 자, 랭스는 토탈 전체 길이를 150mm로 만들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끝 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얘는 거꾸로 줄어드네요. 늘어납니다. 자, 줄어드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퍼센트요.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이면 2배 커지는 거고 300이면 3배가 커지는 거죠. 근데 100보다 작으면 어떨까요? 거꾸로 줄어들게 됩니다. 50이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길이에 딱 2배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퍼센트 50. 50이면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퍼센트도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델타요. 델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10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델타 마이너스 50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끝쪽이 5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줄어들어요? 50보다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넣으면 선이 늘어나고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선이 줄어들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64mm 한 번 더 옵셋 72mm. 자, 그 다음 서클이 필요하죠. 서클 반지름 32 다시 한번 서클 46.4 서클 10.4 한 번 더 서클 20. 자, 그리고 트림으로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이 선에서부터 51도 돌아갔죠. 전에는 X라인으로 그렸죠. 혹은 상대 극좌표로 그렸죠. 아니요, 이제는 로테이트 쓸 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자,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카피.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네, 51도. 자, 다시 한번 로테이트. 자, 여기가 몇 도라고요? 이 선이 몇 도라고요? 몰라요. 49도요. 49도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각도가 49도잖아요. 49도요. 이제 계산 안 해요. 도면에 주어진 값만 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카피 한번 누르고 현재에서 몇 도 더 들어가야 돼요? 49도요. 이해되시나요? 로테이트를 쓰면 현재 주어진 값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상대 극좌표를 써야 될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서클. 중심선까지 반지름 80. 자, 그 다음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7.2, 다시 반지름 16mm.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이죠. 나머지 다 트림. 자, 요렇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옵셋 5mm 해서 중심선의 길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다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배운 랭슨을 쓸 겁니다. 랭슨 델타 5mm, 그리고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요? 5mm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선정리 끝났죠. 이제 이렇게 써요. 옵셋해서 트림하고 이거 아니고 이젠 랭슨 쓰시면 돼요. 랭슨에 델타를 쓰시면 돼요. 이제는 나머지 이제 진행하면 되겠네요. 옵셋, 그리고 옵셋 7.2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옵셋 16. 자, 트림. 저는 커팅 엣지를 지정할 겁니다. 속성 일치, 서클 TTR, 반지름 16,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4mm, 자, 옵셋 20mm. 자, 특성 일치. 자, 필렛 써도 좋고 트림 써도 좋습니다. 커팅 엣지. 필렛 반지름 32. 다 됐네요. 셀렉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를 할 거예요. 이레이즈는 지우개란 얘기죠. 지우개. 근데 셀렉트는 이동할 때도 쓰고
회전할 때도 쓰고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포함 선택이나 크로스 선택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하는 싱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물음표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선택하는 방법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 이제 몇 개만 알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all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저요. all 전부 다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펜스 울타리요. F를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울타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울타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네, 울타리를 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트림할 때도 많이 써요. 특히 이렇게 우리 정투상하고 있잖아요. 옵셋 30, 20, 라인 옵셋 10, 필렛 반지름 0. 자, 트림 해야 되잖아요. 트림 여기다가 F 누르고 엔터. 펜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쓸 수 있는 거, 뭐 윈도우나 얘네들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프리비어스하고 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비어스는 이전에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하기, 라스트는 마지막에 만든 거 선택하기. 예를 들어서 P 누르고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선택한 거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에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하기, 그게 프리비어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라스트요. L자만 쓰면 돼요. L자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이요.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얘하고 얘는 빼고 싶어요. 선택 빼기요. 여기다가 리무브 R 누르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무브 오브젝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빼기가 돼 버립니다. 선택 빼기가 돼 버려요.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add라고 쓰시면 돼요. add 더하기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선택으로 바뀝니다. remove add remove.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all이 있고 add가 있죠. 둘 다 a로 시작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add, all 이렇게 대문자로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 윈도우는 기본이니까 냅두고 펜스는 F를 쓰시면 되고, 프리비어스는 P, 라스트는 L, 리무브는 R, add는 add, all은 all. 이해되셨나요? A만 쓰면 얘가 물어봐요. add인지 all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셀렉션 기법들입니다. 선택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선택하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펜스를 많이 써요. F를 많이 씁니다.
트림 할 때도 펜스 쓰고, 이레이즈 할 때도 펜스 쓰고, 무브 할 때도 펜스 쓰고, 저 같은 경우는 펜스 많이 써요. 그 다음 넘어가죠. 이번엔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이 트림 명령어의 원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이거 싹 지우고,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어 쓰면은요, 얘가 선택해 달라고 해요.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 뭐예요? 왜 세컨이에요? 첫 번째 점이 아니라 두 번째 점이래요. 선택했는데 두 번째 점이래요. 선택하는 순간 그게 첫 번째 점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 그래서 두 번째 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점을 적당히 지정해서 클릭. 그러면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트림처럼 끊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처럼 이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자, 트림. 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 다이렉트로 인터섹트를 선택하면 될까요?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얘가 끊어집니다. 지금 여기 선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누가 나중 그려졌나요? 이 수직선이 나중 그려졌죠. 선이 나중 그려진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중 그려진 게 위로 올라가요. 드로잉 오더라고 합니다. 그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위쪽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길 딱 선택하잖아요. 누가 선택돼요? 얘가 선택돼요. 이럴 때는요,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얘를 선택해요. 이거 트림이구나.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컨 포인트 물어보잖아요. 근데 옵션을 보세요.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 그런 다음에 여기 교차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세컨 포인트. 그러면 원하는 대로 딱 끊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교차점을 클릭합니다. 근데 세컨 포인트도 어딘가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퍼스트와 세컨을 같이 찍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끊어져요. 이런 걸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를 한번 볼까요? 요 아이콘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얘가 일반적인 브레이크라면 얘는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앳 포인트죠. 얘가 한 점 브레이크예요. 우리가 브레이크 명령어로 퍼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누르고 세컨 포인트 눌렀잖아요. 자, 보시죠. 선택하고 교차점 한번 클릭. 그러면 끝난 겁니다. 브레이크 된 거 보이시나요? 점을 두 번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클릭해주면 알아서 한 번에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70mm, 옵셋 40mm. 자,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40mm. 자, 필렛. 자, 나머지 트림.
요게 기본 모습이죠. 자, 정면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옵셋 20mm,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기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30mm.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라인 이렇게 그냥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죠?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인 30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얘가 중심선입니다. 랭슨 델타 5mm. 이렇게 생긴 거죠. 옵셋 10mm. 트림. 자, 위에서 보면 요게 보여요. 그죠? 그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보면 보이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다시 라인, 이 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보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는 보여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 때문에 여기가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선이고 여기는 은선이 됩니다. 그럼 이 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으로 끊고 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그릴까요? 뭐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브레이크를 쓰면 돼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 그러면 여기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은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 자, 이렇게 보이겠군요. 여기가 은선. 자, 마찬가지로 얘는 중심선. 그러니까 여기도 중심선. 자, 랭슨 델타 5mm.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코를 끊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모디파이의 한전 브레이크.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은선 처리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요 점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간혹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이잖아요. 이게 원이잖아요. 원이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끝에가 선으로 보이죠. 근데 돌려도 마찬가지로 끝에가 선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배라고 합니다. 가장 볼록한 부분. 가장 볼록한 부분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장 볼록한 부분이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으로 안 보입니다.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이 가장 볼록한 부분, 다시 말해서 구배가 가장 많이 진 곳, 또는 배가 가장 볼록한 곳, 바로 여기죠.
이 지점이 이렇게 은선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원 그릴 때는 항상 이 구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볼록한 부분이 직선으로 보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옵셋 10mm. 일단은 기본 도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옵셋 20mm 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복사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필렛 반지름 10mm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라인 따라 그리시면 돼요. 옵셋 10mm 라인 이렇게 따라 그린 겁니다. 카피 이렇게 간 거예요. 필렛 반지름 0 옵셋 10mm 네, 6번은 이거로 끝. 자, 7번이요. 옵셋 10mm 다시 20mm 자, 필렛 자, 옵셋 10mm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 겁니다. 이 선이 은선. 자, 옵셋 아니 라인 이렇게 은선으로 보인 거고요. 자, 30mm를 기준으로 해서 옵셋 10mm씩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V자로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 위에서 보면 자, 10mm 옵셋 20mm 옵셋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선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 라인 이런 모습입니다. 8번이요. 8번은 조금 어려울 만해요. 옵셋 10mm 30mm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고요. 옵셋 10mm 2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를 보면 자, 이렇게요. 옵셋 10mm 트림을 끊으면 자, 이런 모습이고요. 챔퍼 노트림 모드입니다. 디스턴스가 10mm입니다. 이렇게요. 요 두 개가 은선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선을 연결하고요. 옵셋 10mm 자, 선도 긋고요. 자, 요렇게 두 개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트림 그러니까 어라 여기가 아니네요. 라인 여기죠.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이 선이 은선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은선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처럼 내려옵니다. 랭슨 델타 5mm. 이런 모습이고요. 이 선에서 20mm 옵셋 20mm 라인 미드 포인트로, 자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얘가 복제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가 자 여기고요. 여기네요.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네요. 얘도 은선. 자 카피, 트림으로 자르니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요거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선의 모습은 바로 이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참고로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폴리곤도 그렸습니다. 자, 둘 다 선의 굵기를 좁았습니다. 그 다음 분해하기. 분해되는 거 보이시나요?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 폴리곤은 P라인입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조인. 그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자, 분해하기. 그럼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입니다. 거의 이제 끝이 나가네요. 다 달았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선을 하나 이렇게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한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어레이 패스 어레이 할 때요. 경로를 디바이드로 할 거냐 메주어로 할 거냐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라인, 조인, 서클, 어레이, 패스 어레이. 바로 여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메주어는 간격으로 나누는 거라 그랬고 디바이드는 수량으로 나누는 거라 그랬습니다. 디바이드는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 갔어요. 피자집에 가서 주문했습니다. 6조각으로 나눠주세요. 8조각으로 나눠주세요.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크기로 6조각을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디바이드.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0cm씩 나눠주세요.
20mm 간격으로, 아니 20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매주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디바이드는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크기가 똑같은데 내가 조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조각으로 나눠주세요. 이건 등분입니다. 같을 등자를 쓴 거예요. 매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분할하는 거예요. 1m 간격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요. 자, 디바이드. 선택하래요.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엔터 넘버 오브 세그먼트 몇 조각으로 나눌까요? 네, 6조각.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니까 점들이 생겨나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전체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점들이 나올 겁니다. 디바이드하고 매주어는 내가 선택한 선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끊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 자리에 포인트를 심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하고 매주어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못 씁니다. 포인트를 다룰 줄 알아야 쓸 수 있어요. 여기 포인트 명령어. 이 명령어들을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요. 포인트. 자, 클릭. 자, 점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포인트로 점을 추가해 보시죠. P타입이요. P타입. 점의 유형입니다. P타입. 점의 유형이에요. 이 점의 모양들입니다. 선택하고 오케이. 드디어 숨겨졌던 점들이 나오네요. P타입.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점의 모양입니다. 자, 모양을 바꿔보시죠. 여기 포인트 사이즈 나오죠. 점의 모양입니다. 5%랍니다. 여기 set size relative to screen. 화면에 상대적으로 5%. 제가 1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10%입니다. 확대돼도 이렇게 10%, 축소돼도 이렇게 10%. 항상 10%를 유지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타입 5%. 그러면 사이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근데 확대했는데 어떤가요? 크기가 그대로 커지죠? 우리 배웠어요. 리젠이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화면 재생이요. 자, 축소했습니다. 작아지죠? 화면 재생이요. 화면 재생하면 사이즈가 맞춰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P타입. 그 다음 set size in absolute unit. 절대 단위요. absolute 절대적인 단위. 자, 5유니트. 우리 이거 기본 단위가 뭔가요? 밀리미터죠. 그럼 5mm로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바뀌어요? 얘는 5mm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5mm니까. 5mm로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P타입은 relative to screen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라인. 오스냅이 안 걸립니다. 오스냅이 안 걸려요. 교차점이요. 자, 인터섹션 안 걸려요. 다시 센터 안 걸립니다. 오스냅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릴까요? 뭔가 걸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일반적인 오스냅은 안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콘은 얘는 말 그대로 아이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 밑에 점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점의 수학적인 정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점은 크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면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얘는 요 자리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바다에 가면 부표라는 걸 띄워 놓습니다. 그죠? 부표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초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부표를 피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암초에 걸리니까. 부표 같은 거예요. 부표가 있어서 그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부표가 있어서 점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부들이 던져놓는 부표에는 그물이 딸려 있죠. 그물이 딸려 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얘 밑에 점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점을 찾는 오스냅을 써야 됩니다. 점 찾는 오스냅이 바로 여기 노드입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노드. 이게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내려가면 노드라고 있습니다. 얘가 점이에요.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노드. 네, 이렇게요. 노드.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처점이요. 니어레스트. 미러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그래서 이렇게요. 라인, 니어레스트. 그러면 이렇게 다 찾아져요. 다 찾아지는데 이렇게 점도 찾아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니어레스트. 그 다음에 클릭하면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노드고 하나는 니어레스트고. 그래서 종종 시험에 잘 나와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종종 나옵니다. 다음 중 점을 찾는 오스냅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노드, 니어레스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디바이드는 지금처럼 똑같은 크기로 등분한 거고, 자, 메주어를 한번 볼까요? 자, 메주어. 자, 선택을 합니다. 커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라 나갑니다. 만약에 커서를 여기다 두면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커서와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이렇게 잘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클릭했습니다. 100mm. 그러면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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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짜투리. 자, 길이로 나눴죠? 이건 메주어.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옵셋 70. 하나, 둘, 셋, 넷, 다섯. 옵셋 50. 자, 트림. 적당히 띄어서 라인. 옵셋 30. 필렛. 트림 모드. 그 다음 트림. 자, 펜스로 그리는 겁니다. 자, 옵셋 10mm. 다시 10mm. 여기 이 라인, 이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라인
아니 옵셋 30mm 트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이렇게 휘게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